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메타 인베스트먼트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이쪽 투자 특히 코인을 매개체로 한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돈 벌어야 좀 더 안전하게 벌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좀 쉽게 좀 잘 좀 설명해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메타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저희가 이 중심에 AI를 두고 사실 말이 AI지 아직까지는 100% AI는 없습니다. 그냥 매도 매수 프로그램 이게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오셨는데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보시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고 대부분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저희는 실질적으로 현재 수입만으로 늘 부족해. 돈을 벌어도 부족하고 안 벌어도 늘 생활하는 데는 돈이 부족하죠. 돈을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긴 한데 사실 돈이 안 돼요. 은행이 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은행에 맡기는 건 손해예요. 그렇다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잘못하면 잃어버리고 지키기도 어렵단 말이죠.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대도 분명히 돈은 흘러가는 곳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어디냐? 이 투자 시장입니다. 투자 시장. 꼭 코인 선물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길이 저희가 2022년부터 해외 투자하는 게 다 개인들의 투자가 열렸단 말이에요. 길이. 개인들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단 말이죠. 과거에는 기관밖에 못했어요. 이제는 개인들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개인도 미국 거래소 본인이 주식도 살 수 있고 선물 거래도 할 수 있어요. 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방법을 모르고 어설프게 덤벼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은 그걸 또 가르쳐주는 학원들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자, 강의해주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받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자, 저희는 말 그대로 그러면 은행에서 계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정한 설계한 자기의 이제 투자금을 저희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현재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저희가 굴리는 걸 저기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한테 계좌 이동을 하시면 예상 수익률이 7% 전후 정도는 되겠다. 매월 7% 전후 정도는 저희가 환원에 이제 수익을 내서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이거 돌려주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해도 이 정도는 나더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은행이자 연이자가 2, 3%예요. 연이자가. 많아야 2, 3%예요. 그것도 일반 예적금식은 1%도 안 나와요. 네. 특별히 적금형으로 넣고 오더금리 따내고 하면은 한 2, 3%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월이 아니고 연이 아니고 월 7% 뭐 많이 날 때는 10%도 나고 10%도 받을 수 있고 5%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7%는 받더라. 자, 그다음에 저의 목표이자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1,000 정도는 수익이 계속 났으면 좋겠다. 사실 1,000만 원 정도 매월 따박따박 수익이 나면 2%는 해결할 수 없지만 98%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리라고 봐요. 2%는 제가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일본은 대부분 돈참 보면은 있는 병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차익결제 시장이죠. 자, 즉 선물 시장이란 말이죠. 지금 차익결제 시장이 CFD가 고전적인 시장인데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던 게 자 근래 들어서 한 5년 주기로 해서 5년 이내로 해서 이 주식, 외환, 원자재 이런 시장은 기존부터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시장이고요. 이 암호화폐가 2020년부터 선물 거래가 시작됐단 말이죠. 신규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이 몰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이쪽으로 몰려요. 이유가 뭘까요? 해 대표님. 선물 시장은 금 100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안 낸다. 또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보안이 철저하고 아니야. 세금을 안 내는 요소가
그것도 첫 번째 정답에 가까워요. 이것도 포함돼요. 세금을 내년까지는 안 내요. 거기에서 공시세금을 안 내는 것도 있지만 진짜 큰 이유는 요 시장은 전통 시장은 수익이 너무 안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분포도가 골고루 리스크는 큰데 여기는 이미 뭐냐 그러면 기관이라든지 각종 세력들 얘네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 딱 잡고 있어요. 자기네들 나와발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가서 뭘 비집고 들어가서 세볼만 한 여지가 수익률이 내기가 좀 적어. 기존 시장은 규모는 여기가 훨씬 커요. 여기는 수백 경이 굴러가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자,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추산 얘기는 이제 추산인데 이번에 선물 10월 11일 날 털린 게 롱 포지션에서 190억 달러 청산됐어요. 신문에 났죠.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30조가 좀 안 되죠. 한 28조 정도 날렸어요. 28 털어먹은 거 28조. 그러니까 이게 전체일까요? 190달러?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지금 추산이 돌아가는 게 한 3천억 달러 정도, 3천억에서 5천억 달러 정도가 선물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선물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왜? 돈이 이쪽으로 몰려오는 속도가 이 시장에 하던 분들은 다 선물에 대한 개념을 안단 말이죠. 여기 수익을 제대로 못 보니까 어디로 와요? 미리 지금 돈이 몰려와요.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금년 9월 달부터 과거에는 기관이나 이 법인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못했어요. 불가했죠.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돈들이 물론 주식시장도 가고 기존에 하던 데도 있겠지만 요 시장이 풀리다고 여기가 다 돈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개인들도 알고 있는데 법인이라고 모를까요? 기관은 지금 블랙록이라든지 골드만삭스는 다 이쪽으로 지금 포지션 잡고 지금 엄청나게 돈 밀어놓고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 선물 시장이 엄청 커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주력은 코인 선물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기존의 악시라든지 IC 마켓이라든지 벤티지 이런 데는 기존 선물 시장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선물 거래소고요. 바이낸스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BTC라든지 엑스트닷컴이라든지 이런 데는 코인 선물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래소 코인 선물은 거래소에서 하는 거고요. 네, 코인 거래소에서 하는 거고요. 기존은 따로 이런 금융사가 따로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사람을 트레이더라고 하죠. 은행, 보험사, 연기금, 자금융, 기관투자자, 투자회사들 트레이더로 등록을 해서 하는데 이 트레이더들은 누군가의 돈을 모집을 한다는 말이죠. 은행은 자기네들 방식대로 예금 받아서, 보험사는 보험료 받아서, 연금은 연금 받아서 어딘가에 걸려서 수익을 내야 돼. 그죠? 그 어딘가가 바로 선물 시장이죠. 자, 이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 것까지 넘기고요. 아무튼 2016년 이후에 알파고 이걸로 해서 AI가 이제 집중적인 조명 급발전이 시작해요. AI가. 그 전부터 이미 트레이딩을 프로그램 작업하는 매수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썼었어요. 우리 주식시장도 2000년부터 그 HTS 있었죠. 사용하고 있자 지금 홈트레이딩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본격적으로 2008년도에 리먼 파산을 해가지고 저렇게 큰 은행도 무너져 이제 함부로 맡길 수 없네. 내가 직접 굴리겠다. 이런 이제 기류가 좀 흐르게 되죠. 그러던 게 알파고 요걸로 AI가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에 온라인상에서 시스템 매도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이전에는 16년 이전에는 투자는 사람의 영역이었고 IT는 보조수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시스템의 영역이 이게 주 영역이 시스템이 하고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도 사람이 하는데 많이 있어요. 웬만한 이 회사들은 다 사람이 해요. 사람이 직접.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커질까요? 리스크가 커져요. 사람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져.
왜?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가장 배제해야 될 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져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AI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긁어보고 해보니까 요즘은 전 이 챗봇 유료 챗봇을 쓰거든요. 유료 챗봇을 쓰는데 자료 그냥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야 분석해줘 자료 좀 땡겨하고 하면은 지가 자료를 다 해갖고 15분 봉, 30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다 긁어와서 다 해서 시뮬레이션 해줘요. 엄청 제가 일하기가 편해져요. 이만큼 이제 정보가 이렇게 공유되는 시대란 말이죠. 자, 중요한 건 이거더라. 사람이더라. 성능은 거기서 거기야. 어떤 회사거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자, 우리 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완전 자동화고 하나는 이것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분산해서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지금 저희의 저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개발이 완료됐어. 추석 때 완료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개발자들하고 해서 뷰를 보고 이제 디버깅 작업하고 테스트 이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앞에 두 개는 우리도 빌려 쓰는 거고요. 임대를 쓰는 거고요. 지금 개발하는 것은 우리 거고. 네. 자, 그런데 우리 걸 이제 라이브로 쓸 때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흘리겠죠. 테스트 해야 되고 우리 돈 굴려봐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의 걸 임대를 써도 우리 수익을 안정적으로 왜 시스템은 별 문제 없어요. 어느 거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운영 전략을 잘 세워서 안전하게 굴리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암호화폐에 특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공식 트레이드로 이 프로그램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당연히 롱과 숏 양쪽에 다 양방향 모두에서 수익 볼 수 있도록 설정을 이걸 참 착실하게 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리미트 설정을 해놓고요. 이익은 무제한으로 나도록 계속 해놓고 손실 나면 딱 스톱하도록 해놨어요. 디테일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리미트 설정 또 하나 있어요. 전체 리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전체 볼륨이 있으면 전체 볼륨에서 50%가 딱 리코트가 50%로 떨어지면 올 청산되도록 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새벽에 이런 일을 당해도 그런 일을 다 당해도 얼마나 남는다? 50%는 남는다. 50% 되면 올 청산시켜버리도록 자동으로 이걸 리미트를 딱 설정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5%예요. 왜냐하면은 운영을 할 때 100이 전체 금액이면 100 중에 500은 저희 해칭으로 다른 걸 돌려요. 다른 쪽으로 빼요. 해칭을 해요. 50%는. 100 중에 500은 코인 선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를 가지고 돌리는데 50% 중에 절반을 락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25%잖아요. 손해를 봐도 그러니까 대폭락이나 이제 이 비극적인 일이 생겨도 맥시멈 25% 손실이에요. 아니 그것도 아니죠. 수동으로 스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 되도록 만들어야지.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 자,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 이번 같은 경우가 터지면 저희는 제 원칙은 이거예요. 일과 시간에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저희 원칙은. 잠자고 있을 때는 꺼요. 안 해요. 다 정산시켜요. 스톱합니다. 네. 왜? 계속 돌리면 한 달 동안 계속 돌리면 수익이 계속 나겠죠. 근데 수익보다는 안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톱. 그 절반의 수익 안 봐도 돼. 단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그때를 대비해서 스톱하겠다는 거죠. 스톱해서 저녁에는 안 돌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돌리고 있고요. 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인드입니다. 저는 직접 운영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아까 이게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남이라는 범주가 있어요. 나는 어차피 못해. 내 상태로는 안 돼. 손해만 더 봐. 그러면 내가 이게 안다 모른다의 차이점은 미국에 어느 저 유명한 회사가 있다는데 거기에서 뭘 한대. 내 발로 직접 가서 확인해보기 전에는 이게 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유명하고 막 사업성도 잘하는데 보니까 어디 알도 못하는 나라에 그런 데 서버가 있는데 이런 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 맡기더라도 내 지인이 한다, 내가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아는 보험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시면 안 돼.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잠가버리면 끝나. 그리고 두 번째, 구조가 내가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서 뭔가를 줘야지 밑에 들어오는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근데 대부분 이쪽 바닥이 다 그거예요. 데일리로만 주고 하는 것들. 그렇지 않으면 낼 수가 없거든. 하루에 저기 3%를 내려면 아유, 혼자 오셨어요? 아, 혼자 왔지. 아, 예. 그러면 일단 등경 같이 좀 예, 좀 들으시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 예. 저희 기도 교회 안수 들었죠. 집사님. 아, 집사님. 네, 제가 한번 앉으시면 네, 여기 저하고 한 10여 년 알고 지내는 네. 우리 집사님이신데 네. 성교도 열심히 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같이 오시는. 그래, 앉아서. 그 앉으시. 하던 거 지금 마저 하고 나 따로 이야기할게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네네. 감남사람이 이렇게 그날 찾아가게 해주는 거죠. 네. 자, 그걸 그것도 잠그면 그 다음날 없어져. 끝나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3%까지 나왔어요. 하루에 3%. 네. 이익을 3% 주겠다. 3%를 내려면 하루에 최소 회사에 몇 프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5%? 아니에요. 10%? 15% 내야 돼요. 그래야 다 띄고 3%를 줄 수가 있어. 투자자도 있고 소개자도 있고 후원 롤업도 시켜줘야 되고. 이 조직이 있어야 네. 돼요. 그 다음에 회사도 수익 내야 되고. 네트워크 조직이 돈을 풀어줘야 되니까. 네. 최소 15%를 내야 돼요. 하루에. 가능하겠어요? 5배를. 불가능하죠. 가능은 해요. 제가 그날 들었잖아요. 저도 가끔씩 제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요. 네네. 10%를 가지고 돌려요. 전체 걸리면 10% 가지고 돌리는데 하루에 5%씩 10일 연속도 내고 그래요. 5%씩. 그렇죠. 하루에 5%씩 내면은 총 수익률이 50%가 아니고 한 80%, 90% 돼요. 네. 10일 동안에 한 90%를 벌어요. 누적되니까. 그렇게 벌어요. 저도. 근데 저도 그걸 할 때는 초긴장, 살 떨려요. 살이 떨려.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돌려요. 안 돌리는 거 같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적으로만 돌려요. 시스템은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욕심을 이게 욕심이거든요. 네. 내가 직접 좀 더 수익 더 내겠다고 개별적으로 돌린다. 이게 욕심이거든요. 아, 네. 자, 그래서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서 저희는 수익을 내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이티브 환불은 언제든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해지 환불. 언제든지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죠. 그 돈을 다른 데 맡겼으니까 빼기는 것도 어렵고 전산상으로는 있는데 그걸 빼내려면 제한이 걸리고 네. 아주 이게 문제 이게. 자, 제가 하는 투자의 기본 원칙은 이게 언제든지 고객 돈은 그렇죠.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빼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해줍니다. 언제든지. 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그렇죠.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전산의 DCA 전략,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비용의 에버리징 평균화, 비용의 평균화의 물타기죠. 물타기를 해서 매입 비용을 다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에서 90원으로 떨어졌을 때 물타기가 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갔다고 치면 100원짜리가 아니고 95원짜리로 바뀌거든요. 또 하면 90원짜리로 바뀌고 또 하면 85원짜리. 이걸 10번까지 DCA를 10번까지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 손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까지. 그러면 결국은 100원짜리를 난 한 60원에 산 거나 똑같아. 그러면 이 가격이 5원만 올라가도 원금이 회복돼 버려요. 100원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 65원, 67원만 돼도 이익이 나버려요. 예, 이게 아주 이 시스템이 잘 적용이 돼 있고 제가 이걸 운영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네, 맞아요. DCA. 원래 이거 DCA는 작년부터. 대학교 상경계열 가면은 DCA 전략 맨 먼저 배워요. 마케팅 시간에. 그죠? 자, 그래서 포지션은 우리가 시총 100위권 이내만 잡는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도 예상 수익률이 월 7%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나와요. 안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은 어떻게 배당을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하셨어요. 네. 1억 투자하셨으면 운영수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회사의 운영수익. 이달에 20% 내려서 2천만 원이잖아요. 1억이 2천만 원. 그러면 투자자에게 30% 드리는 거예요. 30%. 600만 원. 그럼 6%가 되는 거죠. 만약에 30% 수익이 났다 이번 달에는 그럼 9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대충 어바웃으로 한 7% 전후라고 제가 써놨어요. 거기다. 요겁니다. 요런 거. 얼마가 날지는 나도 몰라. 근데 지금까지 내보니 최소 20%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더라. 자, 그런데 이 혜택을 언제까지? 지금은 회사에서 수익을 거의 우리 회사에서 수익 안 보고 다 줘버리는 걸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회사가 신생해서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몇 개월 안 됐다 보니까 지금은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걸 목표를 10억으로 잡았어요. 제가. 10억 투자 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효하게 본인이 해지만 안 하면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조건을.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설명 다 끝났어요. 이제 시스템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머리 아프겠지만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미 굴려봤으니까. 돌릴 때 $10,000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10가 들어가요. 이게 레버리지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우리 20을 레버리지 20을 쓰니까 내 돈 마진, 내 마진이라고 그러죠. 내 돈을. 내 마진은 얼마 들어가냐? 나누기 20을 하면 0.55가 0.05달러 내 돈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10,000에서 0.055달러 들어가요. 네. 이걸 키우면 10배로 키우면 수익이 10배로 늘어나요. 대신에 이 밑에 사이즈를 보면은 갈수록 DCA가 찰수록 커지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10달러 들어가도 10차까지 내려가면은 472달러가 들어가. 합계가 1390달러가 들어가요. $10,000에 13%, 14% 가까이가 들어가요. 10차까지 쭉 누적이 되면 손해를 방어를 해주면. 그러니까 요게 뭐냐? 만약 이게 손실을 봐버리면 얼마가 손실을 이게 날라갈까요? 아니요. 요게 날라가요. 손실을 보면 약 15% 정도 이 방어 폭. 나머지는 나한테 환원되는 거죠. 15% 얼마? $208. 약 2% 정도 손실이 나요. 손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이거예요. $10 들어가서 이거 이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10가 들어가고 11% 이익 보면은 이익 실현하는 거고요. 10%가 다운되면은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10%가 다운되면 2차 물타기 들어가고 여기서 또 10%가 추가되면 3차 물타기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구조는. 자, 그런데 11번 연속 0차부터 10차까지 11번 연속 손해볼 확률은 약 10,000번에 5번 정도. 2048번에 한 번 정도 확률인데 이 정도로 우리 시스템 대부분 다 0, 1, 2, 3차에서 이익이 실현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10%, 90%는 여기서 이렇게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이해하시면 끝나요. 자, 이게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이익 실현 메커니즘, 우리 시스템 메커니즘인데요. 자, 시장은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규모는 커져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돈들이 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시장이 계속 우상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이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처럼 떨어질 때도 파도처럼 그냥 다이렉트는 거의 없어요. 네. 파도죠. 이 파도의 원리를 저는 운영을 하는 거죠. 제가 설정을 했어요. 시작선에다. 지금 포지션을 딱 잡고 스타트 딱 돌리면 자, 여기 정해진 선이 100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아까 11% 이익 나면 이익 딱 100에 11%니까 내 돈으로는 0.55에 11%니까 0.055가 되겠죠. 이 정도 이익이 나. 조금 이익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익 딱 보면은 이익 실현하고 손해를 보면 DCA가 차갑고 방어를 해줘요. 15차, 아까 10차까지 방어를 쭉 이렇게 해줍니다. 15%, 요 폭이 약 15% 정도 방어 폭이에요. 이걸 계속 해줘. 그러니까 15%가 다이렉트로 떨어지지 않느냐, 10차 손실이 안 나는 거죠. 네. 근데 어제 새벽처럼 20%, 30% 떨어지면 다이렉트로 한 줄에 쫙 내려가면 얘도 손실 나요.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네. 근데 그럴 때 피해갈 때 해서 전체 사이즈를 가지고
이게 터지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걸어놓느냐, 이게 또 안전 차원의 핵심입니다. 이걸 많이 잡아놓으면 수익이 안 나고, 이걸 적게 잡고 많이 돌리면 수익은 많이 나는데 한 번 당할 때 크게 당하고 이런 게 있어요. 참, 저희는 안전을 택했단 말이죠. 안전을 택했으니까 절반의 수익 포기하고 저녁에는 안 돌린다는 거예요. 자, 손실을 나더라도 약 2% 정도, 2,000번에 한 번 정도.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익을 보느냐 그러면, 수익을 떨어져도, 나는 롱으로 잡아놨는데 떨어져도 이익을 보는 이유가, 이걸 볼게요. 우리가 바다나 강물을 보면은 파도가 치잖아요. 바다는 잔잔한 파도를 1m 미만을 잔잔한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수면에다 딱 놓고 보면 파도가 치니까 옆에서 보면 내 손등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우리 파도 때문에. 그죠? 잠겼다 보였다, 예, 파도가 치니까 1m 파도가 치는데 우리는 설정을 10cm로 해놓는 거야. 조금만 먹어도 이익 실현되도록. 왜냐면 반대로 한참 올라가고 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롱에다 잡고 있는데 떨어져도 파도 친단 말이에요. 1m짜리 파도는 친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나는 10cm니까 무조건 파도에 걸려. 그러니까 이게 손등이 보일 때마다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이익을 내. 대신에 이건 있죠. 포지션 방향이 맞으면 이익이 계속 빠르게 나겠지만, 안 맞으면 이익이 천천히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이익은 나. 예, 그러니까 요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설정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회전수 우리는 무조건 먹어. 승률이 99.9%야. 거래 승률은. 근데 그 거래 안에서는, 전쟁에서는 진 적이 종종 나와요. 근데 거래 자체는 이기게 해놨어. 아까처럼. 자, 그러니까 월 평균 수익률을 20-30%는 꾸준하게 맞출 수 있더라. 안전하게 99% 승률을 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승률이 99%인데, 이따 제가 텔레그램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10,000번 이상이 돌아갔는데도 손실은 손가락에 꼽힙니다. 몇 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 거의 설명드렸고요. 뭐 이 방식은 아시는 방식이죠. 네, USDT로. 그래야 우리 세무적인 그 혜택도 좀 볼 수가 있고, 본인이 돈을 벌어도 자금 출처가 명확해진 트래블로 정확히 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도와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고, 자, 본인이 해서 바이낸스 계정으로 본인이 가져와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서 넘겨줘서, 그럼 제가 이거 열심히 한 달 동안 굴려가지고 이익을 환원시켜드리면 본인이 현금화 시키는 과정은 백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금 징수가 2027년 1월달까지 유예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트래블로 요거 자금 출처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투자 시작일을 기점으로 투자 일자에다 이익을 더합니다. 만약에 오늘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이 기산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하루는 거래소에서 묵혀 있고 24시간 걸리죠. 못 움직이죠. 넘어가서 세팅 작업하고 하는데 하루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통상 하루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부터 내 돈이 거래가 시작된다. 자, 정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그러면 D 플러스 3 영업일 이내에 저희가 배당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일을 기점으로, 매월 20일을 기점으로 20일 이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 달에 날짜 계산해서 수익률을 정산을 받습니다. 20일 이후에 하신 분들은 그 달에는 안 받고 다음 달에 앞에 날짜 계산분 포함해서 받습니다. 첫 달만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달부터는 한 달 이제 온전하게 오롯하게 정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설명은 다 드렸는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이낸스, 아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바이낸스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몇 개예요? 659개잖아요. 이거 30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동안에 여기 눌러보면 659개, 이게 메타골드 퀀텀 트레이딩, 이게 메타골드 제 회사잖아요. 저희 회사 이게 등록돼 있다 보니까 바이낸스에서 이 일이 쏴주는 거예요.
거래하는 모든 것을 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 계속 거래가 이루어져.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읽지 안 읽었잖아요. 아까 659개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30분 동안에 이만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650개. 600번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아니 2시간 동안 2시간 2시 34분이니까 2시간이네. 딱 2시간 동안 659분의 수익을 냈다 이 말이지. 아니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이거 다 수익이에요. 수익. 자, 이거 뭐냐면 11,717번째 거래에서 0.19달러 아까 조금씩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설정을 0.19달러 먹었네. 자, 이게 여기 매직이라는 코인에 이거 숏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숏에다 잡아놓은 거 10차 DCA 10차를 거는 것도 1차 물타기 돼서 먹은 거예요. 1차에서 먹었다는 소리고요. 누적이 여기에서 1,727달러를 먹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서 바로 재스타트, 재투자 또 들어가, 매직 먹었으니 또 들어가죠. 네, 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717번 다음에 7, 8, 이게 지금 이 이 카운트거든요. 익절 카운트. 11,718번째 익절은 OM이라는 게 얘도 숏 잡았네요. 숏에서 이익 내, 0차에서 얘는 0차에서 이익 냈다는 거.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숏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코인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네, 코인 이름이 다 틀리죠. 그 다음에 요런 것은 뭐냐면, DCA 1차 물타기들, 1차, 요 코인에서 ENA, 이건 롱이에요. 앞에 플러스가 없대요. 롱에 1차 들어갔고, 또 SYS에 요게 또 롱 포지션에 2차 물타기 들어갔다는 소리고, 요건 7차에 들어갔다는 소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 났다는. 자, 요게 계속 와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요것만 봐도, 이것도 3시간 단위로 또 종합 레포트가 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각 포지션별로 수익 내는 횟수와 수익 낸 금액과 손절 난 금액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텔레그램으로, 그러니까 계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죠. 아, 이익 잘 내고 있네? 뭐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롱과 숏은 누가 정하나요? 제가 정하죠. 네. 저도 같이 정하는데.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고 유튜브 했잖아요. 시청자분들 다 보고 계시니까 대표님이 정확하게 이야기, 이영국도 같이 보고 있다 분석한다고 이야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기 또 하나의 시스템은 지가 알아서 잡을 수도 있어요. 롱숏 아무거나 지가 그 시간대별로 지가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AI가 분석해서 잡아요. 아, 그거는 우리가 자동 프로그램. 자동 예. 프로그램은. 다르고 쓰고 있는 거. 예. 자동이 요거 수동은 우리가 하는 거고. 자동은 좀 뭐랄까 좋을 때는 좋은데 편하긴 하는데 가끔씩 자동이라고 100%는 또 아니더라고요. 내 써보니까 그냥 적당히 써요. 그러니까 수익률만 어느 정도 맞춰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익을 좀 더 정확하게 내려면 얘가 더 편해요. 최소한 롱과 숏은 내가 잡아주는 게 편해요. 우리는 수동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 안정성이 높죠. 안전해요. 예, 우리가 다 일일이 근데 제가 이쪽에서 자동으로 잡아놓은 쪽에서는 마이너스를 되게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자고 일어났더니 다 이익 나버렸어요. 그건 운 좋게 나죠. 그러니까 왠지 아세요? 나는 이게 숏을 잡아놨는데 얘가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지가 시스템이 숏을 잡아서 돌리고 있었어. 계속 롱으로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손에 이 DCA가 깊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던 게 11일 날 새벽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폭락해버리니까 이게 다 이익 나버린 거예요. 얘가 다른 쪽 프로그램 돌린 거. 그러니까 이것은 좀 뭐랄까, 이것은 아무도 1초에 우리 미래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더라. 최소한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롱과 숏은 사람이 결정해야 좀 더 올바른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인 개수 잡는 거를 갖다 수백 개 잡습니다. 분석해서.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스팟이 430개 있고, 그 선물로 정하면 우리가 거래쌍으로 800개, 900개도 되거든요. 거래쌍으로 했을 때는. 근데 거기서 저희는 그냥 과학적으로 합니다. 과학적으로. 저희도 이거 하는데 몇 개월 걸렸죠. 몇 개월. 그러니까 박종훈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밤낮 동안 몇 개월 동안 이래 보니까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림이 다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그게 한 6개월 됐습니다, 벌써. 한
한 6개월 동안 이걸 처음부터 이제 프로그램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거 우리가 할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보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그 모나리자 그림이 살아 있거든요. 그분이 해부를 하면서 다빈치가 사람 해부했는 게 1,500명이에요. 1,500장.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왜 모나리자 값어치가 그렇게 있느냐? 그림 자체가 살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박병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이걸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우리가 처음 시작인 게 이제 6개월 처음 이 대표를 만난 게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는 이게 훤하게 좀 어느 정도 좀 보이더라고. 한 90% 넘게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인 시장의 선물은 어떠한 이걸 하면서 버는 게 중요한 게 우리 하루에 10%도 벌 수 있습니다. 원금 대비. 박병 대표님하고 저하고 해봤습니다. 하루에 10%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잘 때 안 합니다. 잘 때 모든 걸 형님 보고 박병 대표님 그랬죠. 형님 스톱하자. 이거는 남의 전 재산을 우리가 투자받아서 하는 건데 안전장치를 우리는 4중 5중으로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 코인은 비트코인 하루에 10% 내려면 나머지는 그냥 다 박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수동으로 스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원금의 맥시멈이 날아가는 게 5%입니다. 100억이 있으면 5억이 날아갑니다. 정말로 뭐 9.11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중국이 대만을 때렸다 이런 뭐 사태.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수동으로 눌리가 못 눌렸을 때 날아가는 게 25%야. 근데 그럴 일은 없죠. 우리가 매일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만났을 때도 그 전까지는 우리도 계속 돌렸어요. 24시간 돌렸는데 이제 지난주 9월 말까지 추석 전까지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이제 제 캠핑 가서 이렇게 하는 동안 또 올라가는데 묘하게 느낌이 좀 이제 멈추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렸을 때 이미 멈춰놓은 상태였어요. 저녁에는 멈추고 우리 이제 협의를 해서 이 대표 협의해서 멈추고 안 돌렸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돌렸어요. 아니 우리는 그때 걸었으면 우리는 좀 먹었지. 우리 스스로도 좀 걸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이제 욕심은 내지 말려고 그래. 집사님 기다리니까 빨리빨리 네네. 진행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운도 좀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운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기본적인 이 포맷은 내가 잡고 가야 돼. 이 운영을 하려면. 네. 근데 저도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부족한 실력을 누가 메워준다? 얘가 실력자예요, 진짜. 이 시스템이. 저는 거기에 이 90%의 이 실력에다가 저희가 운영하는 방침 조금 더 안전하고 수익을 높이는 방향을 저희가 고안해서 그 방향성만 좀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90%는 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사람이 이것 만드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 5년 걸린 걸 갖다가 저희는 6개월 만에 10% 6개월 동안 노하우 10%를 갖다 여기 얹으니까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보이더라고. 그게 이 사람은 5년 동안 했는 걸 우리 노력 10%를 갖다 얹었거든요. 한 6개월. 처음 만난 게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되죠, 형님.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사람 개발자의 5년에 이 사람 수백억 날렸습니다. 이거 5년 동안. 작년 한 해만. 그래서 저기 이제 질문 혹시 이번에 목요일 날까지 이렇게 돌린다 하시는 말씀인데 테스트 해보신다는 얘기죠? 새로운 프로그램. 목요일 날 이번 목요일 날은 우리가 지금 개발 요청을 해놨던 게 나오는 날인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고 다음 주부터 테스팅 우리가 돌려야죠. 그거는 한 2,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계속 2, 3개월 또 돌려봐야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얘는 사용자 편의성을 제가 되게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네, 여기는 해서 투자자들이 그냥 까막눈으로 지금 얘는 텔레그램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 요 시스템에는 가급적이면 그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뭐냐면 내가 투자한 돈이 지금 얼마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그냥 자기가 그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좀. 투자 금액에 한도는 있나요? 리밋? 없어요. 이 받침은 있는데, 네, 근데 그 이상도 예를 들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네. 최소 금액은 $1,000, 150만 원 이상. 근데 최소 금액. 네. 바이낸스 계정을 그때 5개 있다고 했는데 5개를 지금 없고 지금 하나 있는데 근데 더 늘릴 수 있다는. 저는 이제 생각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억마다 하나씩 운영할 생각이에요.
제가 바이낸스에서 5개까지 제 이름으로 계정을 틀 수가 있어요. 트레이더들은 5개까지 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트는 게 아니고 바이낸스 아이디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선물 거래에서 계정을 5개를 틀는 거죠. 그리고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레벨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10개 또 늘어나요. 그러면 또 그 거래 수수료도 많이 줄어들죠. 이제 그 부분은 수수료도 있고 그건 좀 얘만 거래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BNB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는 결정이 돼요. 바이낸스 그래서 BNB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BNB. 네. 바이낸스가 지네들이 이 보면은 레벨이 있어요. 회원 레벨, 있어요. 트레이더 레벨, 트레이드 레벨을 올리면 반드시 레벨마다 BNB를 보유해서 저금 가지고 있어요. 스팟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 그게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어. 수수료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니까 BNB가 2억 5천만 원어치 한 레벨 가면 보니까 2억 5천, 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네. 정말. 혹시 우리 예. 대표님은 제가 성함도 안 여쭤보시고 했는데 같이 오셨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내용인지 거의 이해했어요. 투자를 또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소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그 저희는 그랬었죠? 다른 거하고 이제 비교를 저희는 박병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무조건 최악이라 하는 걸 설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일이 그 일이 올 수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저는 성격 자체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코인 8년 됐거든요. 박병 대표님 때문에 제가 코인을 알았는데 2017 6월 알았는데 무조건 최악을 설정해.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그때? 아니 비트코인 처음 알았죠. 2017년 6월에. 예, 제가 박병 대표님 그때 2017년 6월에 만났는데 무조건 최악을 설정했습니다. 최악. 우리는 안전장치가 4개 5개 걸려 있습니다. 제일 그냥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이 낮에 저녁에는 안 돌리니까 낮에 뭐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생겼다. 우리는 전체 원금의 1% 2%입니다. 날아가는 게. 남들은 그냥 폭삭 망할 때 우리는 수동으로 스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탑을. 우리는 있는 것 같아. 그 자체를 스탑을 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그러면 그 11,000 몇 번 이제 거래했던 거가 수익이 0.1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하루에도 한 수백 번 아까 이거 2시간 동안 수백 번이 이제 수천 번이 넘죠. 수천 번 하니까 600번 돌아간 건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금액이 꽤 커지겠네요. 이게 뭐냐면 네네. 기존에는 이렇게 안 돌고 지금은 뭐냐면 현재까지는 오늘 현재는 50개 돌리고 있어요. 50개 돌리고 있는 게 개수가 많다 보니 나오는 것도 많죠. 아까 600개지만 실질적으로 익전 횟수는 3분의 1을 보시면 돼요. 200회라고 보시면 돼요. 200회. 근데 평균. DC 할 전략 중에 최소 지금까지 들어가는 금액을 500번 가까이 되더라고. 적게 했어요. 좀 크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디요? 처음 들어가는 금액 초기 속된 걸로 하지 말고 하면은 수익이 더블이 돼요. 말 그대로. 예. 더블이 되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커지고 졌을 때 리스크가 많고 뭐 그건 우리가 다 돌려봤죠. 그러니까 코인 10개를 냈을 때 1개가 죽으면 10%가 손실되면 100개를 돌렸을 때 1개 죽으면 리스크가 1%가 되죠. 200개를 돌리면.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있는 수백 개 코인을 갖다 일일이 다 분석합니다. 일일이.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을 전체 다 분석한다니까. 그냥 마구잡이 올리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니까. 오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운에 맡기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집사님도 더 고민하시면 안 돼. 아유, 고민 안 고민이 해요. 길어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최소 금액 알았으니까 네네. 빨리 해가지고 아니 자주 오셔갖고 이제 보시면 되죠. 봐야죠 또. 네, 자주 오셔갖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또 중요한 손님 이해됐어요. 좀 일찍 올 걸.